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부터 백이 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오늘 저녁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있던 태영호 최고위원, 앞서 들으신 대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이 부분 장해찬 최고위원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아직 결심이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자회견 공지가 떴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사이에 김기현 대표하고 교감을 한 거 아니냐 등등등 많은 설들이 나와요. 혹시 당내에서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뭐 제가 아는 바로 지도부와 구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태영호 의원님께서도 뭐 그러한 접촉은 없었다라고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의 심경 변화, 그에 따른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 아침 사이에 이제 전당대회에 함께했던 지지자분들과 소통을 좀 했다라는 백브리핑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은 지도부에도 뭐 당 대표든 누구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뭐 말씀을 드리거나 권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별도의 지도부와의 교감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기자회견 공지가 떴을 때만 해도 기자들 사이에 이거 사퇴하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자기 입장 내는 거야? 반신반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사퇴할 것 같다라는 이런 감지들이 예정도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김재현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 이거 명확히 밝혔지만 네. 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내적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진다 뭐 사퇴 의사의 선을 그었지만요. 그렇죠. 이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인 어젯밤에 최고위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홀로 빠져나왔다. 뭐 사퇴 의사를 조금 암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장희찬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단톡방에서 나간 건 맞아요? 네, 밤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밤 늦은 시간에? 카카오톡은 아니고요. 아, 네, 다른 메신저. 다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네, 네. 자, 신정현 의원님. 그럼 네. 야권 측에서 보기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 뭐라고 좀 보세요? 그 딱 한 키워드로 재선이죠. 예, 다음 재선?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떻게든 지금 강남 갑 지역구일 텐데요.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그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대화, 공천 개입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매듭지어지지가 않고 있는 그 문제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남 갑 재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천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빌드업을 해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본인이 사퇴를 통해서 공천에 더 가까이 그나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주회 오늘 그 윤리위 부위원장도 그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사퇴가 징계위원회 수위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실 보면요. 이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불러온 녹취록 파문 때문이다라는 데는 많은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요.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공천 개입이 실제로 없었으면은 태영호 의원이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공공의 자리에서 했느냐 아니면 술 먹다가 친구랑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태영호 의원이 이것을 전파할 목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대화를 비서관들이랑 했느냐 판단할 능력 자체가 윤리위에 있는지도 의문이고
조폭이 사람 때린다면 야, 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말 제대로 똑바로 해야 하고 칼 옆에 들이대고 경찰 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 강하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예. 신정현 전 의원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진실 말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들리나요? 그런 뜻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들려요. 아까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상 과제는 공천입니다. 태영호 의원의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에 누를 끼치는 것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왜 사과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만 할까요? 태영호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망언들, 제주 4.3은 김일성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김구 선생의 방북은 그 당시에 김일성에 이용당한 것이다라는 망언들로부터 최근에 태영호 공천 헌금의 문제까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정치 비리를 앞장서서 이제 일궈내었던 당사자 아닙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최고위원 사태보다 더 큰 것을 아마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요. 최고위원 사태를 넘어서 국회의원 사태를 해야 될 문제라고 국민들은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그런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인터뷰를 보면 윤리위에서 이 녹취록 파면 이 사안 가지고 윤리위가 징계 판단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의 해명이 다르다면 엇갈린다면 진상조사까지 윤리위가 담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두 사람의 해명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놓고 이것이 이 정당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는 것은 윤리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에서 뭐 징계 결정을 내리거나 이 당내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우리가 이미 합의한 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윤리위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에 의해서 다음권 정지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볼멘 소리를 하는 투정 정도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사실 확인이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 녹취록 파문이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이 진위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 두 사람 사이에서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제 존재했느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그 밀실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또 녹취록서 밀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사이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점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의 진술 자체가 일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그런 사실의 대화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의견을 보면 태영호 의원하고 이진복 수석하고 얘기가 일치하잖아요.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일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 수준밖에는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정황적으로 그런 진술이 있었다라는 의심은 가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명확하게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형사적인 문제로 삼거나 또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명백하게 내릴 수 있는 상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확인해 네. 볼게요. 태영호 최고위원 후원금 쪼개기 의혹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한 보도를 보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용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네네. 자, 만약에 예. 태영호 의원이 이 쪼개기 후원금을 왜 이렇게 쪼개서 들어왔을까 이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죠.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바로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가 되게 되면 피선거권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형사처벌과 관련된 문제도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안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공수처에서 또 확인을 조사를 또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장혜진 최고위원 오늘 저녁에 이제 윤리위가 열려요. 그런데 어저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기자들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오늘 자진 사퇴가 정치적 해법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열릴 윤리위에서 나올 징계 수위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런 수위보다는 좀 낮아질까요?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윤리위의 징계 양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황정근 윤리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고 정당의 윤리위라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 판단 기구입니다. 사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증거 드러나서 형사법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건 진짜 법원에서 하는 일이고요. 윤리위는 그보다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당 소속 구성원들에게 좀 권하는, 강제하는 그러한 기구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을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직 사퇴로 무겁게 이미 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미 진 정치적 책임을 당연히 고려하여서 원래 예상했던 징계 수위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만 뭐 한 10이 된다고 하면 네. 이번에 정치적 책임을 진 부분을 감안해서 5 내지는 그 이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고려할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네.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때요? 지금 윤리위가 오후 6시에 열리니까 지금 2시 20분이니까 한 2시간 40분, 뭐 3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사이에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해법을 낼까요? 아니면 바로 그냥 윤리 열릴까요? 근데 시간적으로 뭐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물리적 시간이 지금 3시간도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정도로 관측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자진 사퇴 가지고는 안 된다. 탈당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그 분위기들 감지하신 건 있으세요? 그거는 당내 그야말로 아주 소수의 일부 아주 소수. 의견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적어도 접하는 당원들이나 우리 당의 뭐 지도부 동료들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 탈당 이야기까지 나온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정인 전 의원. 지금 여당을 보면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 있었죠. 야당 지금 민주당 보면 김남국 의원 뭐 코인 논란도 있고 양 당이 뭐 악재가 참 겹친 상황이에요. 민주당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자,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진 사퇴를 했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자, 그러면 당사자가 사퇴를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쇄신 작업을 거쳐야 된다. 우리 쇄신해야 됩니다. 쇄신 될까요? 쇄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진 사퇴를 했지만 거기에 사실상 마지노선은 아마 태영호 의원의 공천이 가능한 정도의 징계 수위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봤다라고 한다는 것은 쇄신의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을 봤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김재원 최고에 대한 결과도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부분들도 쇄신의 목적을 둔다 그런다면은 저는 정말로 출당 조치에 준하는 아주 파급력 있는 내용으로 당이 해야지만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진짜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원 전 의원은 특히나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게 나면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 총선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태영호 의원과는 다른 입장에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쇄신에 여러 가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황들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직 의원이고 아니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네. 자, 장희찬 최고위원. 지난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 못 올렸어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못 올렸어요. 오늘 이제 윤리위가 징계가 결정되니까 내일은 열리겠죠. SNS 보니까 최고위원회 못 열리는 데 대한 고충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당연히 최고위원회는 열려야 돼요. 사실은 월요일도 지난 목요일도 열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된 분들은 윤리위 회부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최고위 출석에 대해서 당분간 좀 자제해달라고 따로 말씀드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권위와 위상이 떨어지면 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최고위 한두 번 못 열어서 또는 어떤 행사에 가지 못해서 그것이 불만인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선출해서 뽑아준 최고위에 대한 권위와 위상을 지키는데 당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다분히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SNS 보니까 내일 최고위원 열리면은 장 최고위원은 하실 말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친애하는 김남국 의원님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들 지금 제가 뭐 SNS로 많이 쏟아내고는 있습니다만 네. 또 깜짝 퍼포먼스 같은 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최고위에서 많이 해야죠. 그거 하라고 당원들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 6시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립니다. 정치적 해법을 내놓은 태영호 의원, 반면에 아직까지 잠잠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자,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어떨까요? 저희도 상당히 참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